여러분, 이 공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해외여행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비행기 도착 후 수화물을 찾는 장소, 즉 영어로 baggage claim이라고 불리는 수화물 수취대입니다. 이곳에 벨트가 돌아가면서 가방이 나오죠. 저는 한국인들만이 단연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독보적으로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미국인들조차 이러한 공공장소에서는 꽤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벨트가 회전하며 짐 가방들이 나오지만 도착 후에도 1시간 이상 자신의 가방이 나오지 않아 계속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다 보니 자신의 가방이 나오면 바로 찾기 위해 벨트 바로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벨트 바로 앞에 서 있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방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공항 측에서도 바닥에 줄을 그어 뒤에 서 있으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줄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서 저 역시 벨트 바로 앞에 서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줄을 지키는 유일한 나라를 찾아냈는데 그들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규율을 정말 잘 지킵니다. 제가 한국을 오가며 지켜봤을 때 그때는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오해하실까 우려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며 중국을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목격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때 엄청 많이 방문했는데 그들이 벨트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수화물 수취 과정을 완전히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10분, 20분 정도 계속 서 있게 되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방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줄 뒤에 서 있더군요. 그리고 가끔 자신의 가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그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줄을 지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보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외에도 한국 사람들은 정해진 규정을 일단 지키려 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남들이 난장판을 만들더라도 남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도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전부 앞에 서 있는데 뒤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했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비행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비상탈출을 해야 할 때 승객들은 그저 몸만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짐이 아깝다고 머리 위 짐칸의 짐을 꺼내 나가면 탈출 시간이 지연되고 결국 뒤에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탈출 시에는 무조건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몸만 빠르게 나가야 합니다. 짐을 찾으려고 짐칸 문을 여는 순간 그때는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짐을 챙겨 나가려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A항공사에서 비상탈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부 A항공사 승객들은 몸만 빠르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짐을 챙기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은 그냥 몸만 나갔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동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나 하나만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뭔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불법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지키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같이 지키면 정말 세상이 좋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수화물 벨트 같은 곳이죠. 이곳에 사람 한 명이 서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전부 여기에 서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 원래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같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경제가 힘들었을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금 모으기 운동은 굳이 자신의 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금을 내지 않아도 전체 결과는 거의 똑같을 텐데 내가 내지 않은 금 하나 때문에 금 모으기 운동이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단합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해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인데 뉴욕이나 다른 나라의 지하철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즉, 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나서 옆에서 길을 비켜준 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탑승하는 문화 말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 가운데 그걸 지시하는 경찰이나 규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나 혼자 내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먼저 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도 그러지 않을까봐 자기부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미국 사람으로서 이런 한국 사람들의 단합력이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연대의식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딱 투표 같은 느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나 하나 투표 안 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단합의 힘을 믿기에 투표를 하는 거죠. 미국의 대선 투표율이 매번 50%에서 60%인데 한국은 거의 70%에서 80% 가까이 되는 것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들에서는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아라는 마인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에이, 나 정도는 못 빠져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나부터 잘하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공중 화장실 같은 곳을 가도 한국은 제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거 아세요? 미국 몰마을 같은 곳에서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20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쉽게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인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모른 외국인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대부분 깨끗하게 쓰는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부가 진짜 거의 2시간? 아니면 5시간에 한 번씩 청소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끔 청소해도 화장실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진짜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크게 느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에 저를 포함한 친구들 총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나오기 전에 한 명의 친구가 컵을 나머지 5명에게 나누고 물통에 있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식당에서 물을 공짜로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이건 다른 영상에서 말할게요. 지금은 일단 제가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물을 나눠 주었는데 또 한 명은 무슨 테이블 아래에서 서랍 같은 것이 탁 하고 튀어나왔어요. 신기한 한국의 테이블인데 그때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게 저도 쓰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한국 식당 테이블들은 대부분 거기 서랍 안에 수저통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친구는 거기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서 나누어 주었는데 아니 진짜 무슨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까? 숟가락을 놓기 전에 미리 휴지를 깔아서 놨습니다. 그것을 해준 사람이 남자였는데 처음에 그거 보고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어줘서 아,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남학생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휴지 아래에 깔아두더군요. 테이블이 더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학생 심지어 수저를 자기 자리에 제일 늦게 놓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기는 가장 마지막에 챙기는 거죠? 심지어 그 물을 따라주던 친구도 물을 마지막에 자기한테 따라서 마셨습니다. 와, 진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매번 이런 것을 본 걸까요? 아니죠. 이거 진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었으면 한 명이 수저를 꺼내서 나눠준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 누군가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앞에 가져다 주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큰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군가가 만약 미국에 가실 거면 이거 조심하세요. 미국 사람들에게 평소 했던 대로 한국인답게 친절하게 챙겨주다가는 미국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할까 봐요, 진짜로요. 이렇게 한국의 남을 배려하는 이런 생각이 어쨌든 나부터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번 국가적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국민들의 단합력과 남에 대한 배려심으로 이겨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공황이 커지더라도 단합 같은 것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이기적인 경제 활동이 결국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믿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점, 이건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미국 사람들도 보기에 그렇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인 저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딱 미국인이 보기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남들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나머지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안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그것이 너무 과해서 슬픈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가 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형편이 좋지 않으면 자기 형편 먼저 좋아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한국은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가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까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이 별로 없는 개인주의적인 나라라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만큼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미국에서는 셀프케어, 셀프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미국에 없는 한국어 단어가 많은 것.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 없는 미국 단어도 있거든요. 아마 셀프케어라는 단어랑 완전히 맞는 단어가 한국에 없을 거예요. 자기 관리라든가 자가 관리나 아니면 자기 보살피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보다는 조금 더 이기적인 느낌으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예요. 미국은 셀프케어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씁니다. 남들 신경 쓸 시간을 줄이고 나한테 신경을 쓰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줄지 선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자기가 누구랑 같이 산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남을 배려했을 때 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 진짜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건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이 내가 희생한 거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분 좋아하면 그거 보는 게 행복하다니. 아니 한국 사람들 무슨 성직자나 전인사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그거 꼭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의 옆집에 초등학생 꼬마아이가 다 뜯어진 가방을 메고 다니던 게 생각나서 선글라스를 포기하고 새 책가방을 사서 그 초등학생 아이에게 선물해 주는 게 그게 더 행복하다는 말인 거네요. 이게 만약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거라면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미국에서 미국인 대상으로는 한국 특강 자료로 만들고 싶은데 그냥 미국인들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 믿을까봐 크게 걱정이네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급하게 어디 갔었어야 했는데 교통카드가 없어서 못 가고 있었는데 제 친구 민준이 교통카드를 빌려줘서 그거 쓰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교통카드를 써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냥 가야 하는 곳이 지하철 2정거장밖에 안 돼서 그냥 걸어갔다고 하는데 와, 진짜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때 거기에 미안함을 넘어서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저를 도와준 거는 진짜 고마웠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도와준 것일까? 자기도 교통카드 써야 한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그냥 그거 말 안 하고 저한테 빌려준 그 친구,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다 만들고 업로드하고 나서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그때 교통카드를 무리하게 빌려준 그 성자 같은 친구, 잘 지내고 있겠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 문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한국인의 특별한 배려 일화를 공유해 주세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미국인 알렉스 드림